네, 안녕하세요. 경기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3일이네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 트레이딩은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좀 하루 쉬어 갔습니다. 음, 뭐 종목 매수할 게 없어서 쉬어간다기보다는 오늘 종목 매수할 게 많았어요. 음, 만약에 뭐 비중을 더 늘릴 만한 종목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을 좀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보유한 종목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코스피 코스닥 오늘은 좀 상승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형 기업들도 어제장에서도 좀 힘을 좀 내주고 있었는데, 자,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그래도 소폭으로 좀 오르네요. 어제장에 좀 3% 정도 상승을 했었고, 일단 카카오 게임도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제 게임주들 제가 계속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내년 상반기까지도 게임주도 좋아요. 그래서 게임주 체크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가 혹시 네이버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이버랑 카카오를 좀 유심히 좀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김범수 회장이 또 나오는 출소하는 뭐 그런 이슈들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이제 주가 반등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카카오도 뭐 오늘은 좀 5%대 상승이 나오네요. 오늘 카카오에 대한 이런 기대감, 시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많이 좀 이렇게 좀 압박을 했었다라는 거죠. 윤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면서 카카오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에 대한 하루 앞두고 표결을 하루 앞두고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데,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주가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필요 있나요? 일단 크라우드웍스 먼저 얘기합시다. 자, 뭐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요거를 좀 체크하세요. 원달러 환율이 1433원. 그러니까 오늘 장중엔 1434원 계속 툭툭 치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1430원대를 돌파하면서 1450원까지 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1450원대를 돌파하면은 내년도 들어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1500원까지도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말장난치는 그런 월가 전문가들도 있어요. 뭐 환율 뭐 원달러 환율 뭐 2,0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2,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700, 1,8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장 분위기 괜히 어지럽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율 꼭 체크하시고요. 오늘은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소폭 담아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은 뭐 거래량 거래 대금 뭐 체크하시면 뭐 그닥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늘 그래 왔듯이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우리 오늘 좀 시장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또 지수의 흐름이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방향대로 움직여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수의 현재 흐름, 현재는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61선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평 라인이 여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구간이 생기고 이 구간을 툭 치면서 돌파하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이 위로 상승 가능한 힘은 받기 시작하겠죠. 그게 아무래도 연말 또는 연초에 대한 그 기대감, 시장에 대한 그 산타랠리 같은 그런 기대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아직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지수도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은 봤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코스피는 아무래도
121선 구간까지는 2600포인트, 예, 요 구간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2600포인트에서부터 이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캔들 패턴을 보고 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좀 기다려 봐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라우드웍스 한번 봅시다. 우리 크라우드웍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가니까 매집해 두시라고. 매수 못 하신 분들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잡아둬야 됩니다. 예. 제가 왜 괜히 이런 종목들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재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시장이 선발주자가 있으면 후발주자가 있어요. 뭐 달리기를 대회에서 혼자만 할 수가 있나요? 각 라인별로, 각 레인별로 뛰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 뛰는 사람이 늦어질지언정 일단은 목적지는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패턴을 한번 봅시다. 위 자리 여기 고가를 넘기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너무 긍정적이다. 왜?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데 이 구간을 뚫고 올라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패턴이죠.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 목표 주가 어디까지 잡죠? 항상 말씀드리는 구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안 부리는 22,500원 구간 돌파될 때 정리하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힘이 좋아서 이 구간을 뭐 돌파해서 이렇게 상승한다? 아, 그럼 더 좋겠죠.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 순간 욕심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폴라리스 AI나 뭐 또 뭐 엑스게이트 최근에 상한가 갔던 뭐 그런 종목들, 예, 이렇게 끼 있고 힘 있는 종목들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까지도 갑니다. 예, 기대합니다. 비중 뭐 절반 덜어내고 가지고 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발주자가 폴라리스 AI라고 하면 후발주자는 얘예요. 그럼 후발주자가 그만큼 힘이 셀까요? 자, 우리 요거 좀 차트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엑스게이트 차트가 있어요. 엑스게이트 제가 이 박스 깨질 때 움직임이 세게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깼어요. 구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 일단은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에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자마자 어떻게 됐죠? 월요일날 방송 가지고 갔죠. 여기에서 바로 상한가, 예, 이틀 있다가 바로 갔죠. 그러니까 이 가능성만 체크가 되면은 충분히 갈 만한 애들은 가요. 그리고 엑스게이트가 대장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대장이라고. 대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근데 2등주가 뭐였다? 후발주자가 KCS. 패턴은 비슷해요. 패턴은 비슷하나 엑스게이트보다는 힘이 약하다. 그래서 첫날 똑같이 상한가 같지만 두 번째 날 상한가 도달을 못했어요. 근데 엑스게이트는 어떻게 됐죠? 엑스게이트는 상한가 도달했죠. 예, 그런 거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발주자, 즉 대장주와 후발주자, 2등주는 확실히 힘이 틀려요. 그 재료가 어떻게 실리느냐에 따라 틀린 거고, 솔직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대장주가 많죠. 솔직히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 영향을 좀 키우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런 종목에서 대장 유일하게 세게 가는 종목 요거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간다고 하면은 그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에 설립을 한 기업들 요거 찾아내는 게 이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만큼 세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정말 한번 이슈 받기 시작하면 정말 세게 갈 거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겁먹지 마시고 비중 조금씩 늘려 가시는 거 좀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냥 무작정 돈 있으니까 막 이렇게 담지 마시고 천천히 추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를 미리 보시고, 만약에 혼자 보시는 게 어렵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시고 저도 어느 정도의 그런 도움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 주셔서, 네, 대응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크라우드웍스는 일단은 우리 또 수익 나왔죠. 그래서 5% 일단 수익을 먼저 가지고 가고요. 목표 주가는 22,50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해서 최종 수익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카페24나 카페24 계속 가요. 어제장에서도 움직였죠. 계속 갈 겁니다. 예, 뭐 물론 조정 나오면 오케이 땡큐예요. 왜? 조정 나오면 더 힘있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노브랜드 얘네들도 이게 수급 매수 들어오던 이 물량들이 짜가가 아닌 이상, 가짜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추가적으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히토류나 저기 뭐 흑연이나 아니면 게르마늄 관련된 종목들 있죠. 갈륨 뭐 이런 거 이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재료가 나올 겁니다. 예, 이제 좀 1월달 돼서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연말까지는 그래도 이 랠리가 이어갈지는 솔직히 미국의 이제 매그니피센트, 예,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 있죠.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조금 죽을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내년에 정치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결정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을 무한적으로 압박할 만한, 예, 그런 지금 상황이 됐죠. 본인이 독재자처럼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까지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월에는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박스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매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한국과 컴퓨터나 뭐 양자암호 쪽으로도 뭐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힘 나올 거니까 요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좀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뭐 자율주행 쪽으로는 제가 뭐 퓨런티어를 좀 최근에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일단 퓨런티어나 SO, S랩 요거 SO, S랩도 좋습니다. 일단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가장 수혜를 좀 받을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전에 테슬라랑 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전 사업으로 기대감을 받았던 종목들 있죠. 그런 애들은 일단은 조금 이번 시장에서 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지금 테슬라 쪽에서 최근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라이다가 아니라 카메라거든요. 카메라 쪽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좀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퓨런티어를 좀 저는 좀 추천을 좀 드려보는 거고, 솔직히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쪽만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카메라만 믿고 따를 수는 없어요. 왜냐, 거기에서 이제 라이다 기능도 추가를 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이거 기술까지는 얘기하지 맙시다.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에서 진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겁니다.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라이다, 예, 레이더 관련된 거 이런 장비들도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량 한 대 한 대다가 이렇게 달기에는 조금 무리한 금액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들어가기가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라이다를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지금 현재 우리 현대자동차나 뭐 다른 기업들이 좀 라이다 기술을 좀 쓰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가 카메라에서 이제 자율주행 그 단계를 한 단계를 더 늘리기 위해서는 라이다 기술 써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금 라이다 쪽으로도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좀 많이 수집해가지고 보고는 있는데, 이 라이다를 선택할까? 왜냐면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근데 그 고집 센 사람을 이 길을 꺾는다라는 게 결국엔 규제 완화됐을 때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돈이 될지 안 될지거든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 안 되면 일단 버리니까. 자, 그래서 일단 라이다 쪽으로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로도 라이콤이나 이런 종목도 있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시기가 아무래도 내년쯤에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예, 일단 퓨런티어 한 종목만 좀 보도록 합시다. SOS랩하고 두 종목, 예,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AI
예,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좀 저무는 시기가 좀 왔으면 하거든요. 왜냐면 수급이 좀 분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솔직히 다른 쪽에서도 지금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패턴을 만들어줘야 저도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으로만 너무 밀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데이터 센터 AI 전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력기기 쪽으로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갔었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AI 반도체로 인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몰려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이 안 됐거든요. 집중돼가지고, 한쪽 섹터로만 너무 나날이 상승을 해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을 공략하기가 좀 어려웠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수급이 좀 많이 분산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를 기점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겠네요. 이제 오징어 게임 나오니까 쇼박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박스권대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4,200원대 위로 올라타기 시작하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공략해보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일단 SG를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SG 요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자, 일단 뭐가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미증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하고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이제 우리 또 금리 인하 발표가 있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좀 일정에 좀 반영해가지고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로 좀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꼭 질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 주실 분들은 소통방에다가 남겨주시면 다 저한테 전달이 옵니다. 제가 글을 못 읽으면 다 전달이 오니까 저한테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 연락처는요 010 이쪽입니다. 여기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뭐 교육을 뭐 요청한다. 저번에 교육 받았던 거 가물가물하다. 다시 한번 재교육 가능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거기 관련돼서 재교육도 해드릴 거고 뭐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한 재료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